안녕하세요. 우리 개성고 친구들 천재 국어학 교과서 6단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수업은 삼각상고 학생하고 창문여고 학생도 이 수업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각상고 같은 경우는 아직 내신 진행이 되지 않았고 창문여고 같은 경우도 아직 교과서 진도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고 학생들의 이 고전문학사 단원은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 단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번 주에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단원이고요. 한국문학의 이해라는 대단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단원으로는 1. 가시리 진달래꽃 진달래꽃 김소월님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2단원으로는 가사작품 상춘곡 하나 있고요. 또 울타리박 하는 박용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3단원은 우리의 고전소설 춘향전이 있고요. 이 세 개의 소단원끼리도 연관이 있고요. 우리 각각의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의 길잡이를 보시면은요. 우선 우리 학생들, 특히 개성고 학생이 갖고 있는 책은 자습서일 텐데요. 저는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자습서 내용이 좀 더 자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교과서로 먼저 보시고 저와 이제 대면해서 함께 수업할 때는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훑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단원의 길잡이 보시면 학습 목표 나와 있죠.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세 개의 소단원이 이 학습 목표 두 가지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원을 열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인의 경험, 사상, 정서가 담긴 한국 문학은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문학에 계승되어 온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각각의 특질은 주제의식, 가치관, 형식, 표현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시리, 진달래꽃, 또 상춘곡과 울타리박, 그리고 춘향전까지요. 이 작품들 속에서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질이 어떻게 계승되었고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배울 내용 한눈에 보기가 나오죠. 그곳에서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을 하게 될 거예요. 고려가요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이요.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한국문학사를 훑으면서 지금 조선시대까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가시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배운 작품이고 알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현대시의 그 김소월님의 진달래꽃까지 함께 연결지어서 한국문학의 특성을 알아볼 텐데 특히 한국 시문학에서는 이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리와 진달래꽃 사이에는 음보율의 연관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1단원 가시리 진달래꽃 학습 목표는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가시리와 진달래꽃을 감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시리와 진달래꽃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소단원 열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열심히 배워왔던 그 문학의 흐름, 특히 고전 문학의 흐름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고조선 건국 고대가요 배웠잖아요. 그쵸, 공무도 하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에는 향가를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는 지금 서동요를 기재해놨는데 저희는 여름방학 동안에 제망매가하고 찬기파랑가 요 작품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와서는 고려가요가 있는데 청산별곡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원격 수업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하는 황진이 시조가 있고요. 가사는 관동별곡 우리의 그 자연 경치에 대한 감탄을 아주 참신한 그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 가사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향수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이 시가문학의 흐름을 어느 정도 훑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고대가요에서는
그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를 다 고대 가요라고 부르고, 이 노래의 특성은 원시 종합 예술에서 이제 분화된 노래들인 거죠. 그래서 구지가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노래였고, 우리가 배운 공무도화가는 개인적 서정적 시가의 원천 원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가에서는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걸쳐져 있어요. 창작되고 그 당시에 향유됐던 서정시고요. 신라 당대에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또 우리 그 향가의 특성은 향찰이라는 그 독특한 표기법으로 기재되었다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고려가요는 이제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어떤 민요적인 시가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우리 글자가 없어서 기록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전되면서 이어졌겠죠. 그러다가 혼민저금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된 그런 노래들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 말 때 이제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융성하게 창작되었던 시조가 있죠. 주로 사대부의 그 서정을 아주 짧은 형태에 담아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한 정형시입니다. 고려 후기 말기에 이제 시작됐고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융성, 아주 찬란한 꽃을 피운 그런 갈래죠. 가사는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하고 또 산문의 어떤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운문은 운문이지만 이게 연장체로 이루어져 있죠. 매우 긴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가사의 여러 부분, 뭐 자연을 나타낸 가사들, 훈민, 가르침을 나타내는 가사들, 여러 종류의 가사를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대와 현대에서는 이제 현대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배워왔던 향수가 쓰여져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은 처음에 짝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써놨네요. 대중가요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별을 소재로 한 노래 그거 있으면 소개하고 왜 좋아하는지 말해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대중가요 속에서도 이별을 소재로 한 노래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문학 전통에서 매우 주요하게 매우 자주 다뤄졌던 그런 소재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가시리란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작품이죠. 이 가실이라는 작품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가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별의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그런 고려가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어떤 시적 화자의 그 슬픈 마음, 애절한 마음 그것이 아주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별의 정한을 다루면서도 그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절제미가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이미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 거죠. 그 슬픔을 참는 애이불비의 태도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가시리를 이제 저 항상 하다시피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현대어로 풀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봅시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음이라고 해서 노래와는 상관없는 부분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에다가 그거를 써주면 좋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오겠죠?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후렴구죠. 그래서 각각 1, 2, 3, 4연에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성은 각 연마다 후렴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난 혹은 뭐 동동이라고 하는 그런 여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1년은 원망에 찬 애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연 봅시다.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연 체크하고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1년보다는 좀 더 그 원망의 마음이 상승되어 있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2연도 역시 2연 원망의 고조입니다. 나보고는 어디 살라고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 자, 3년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그래서 이 부분 붙잡고 싶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옆에다 여기는 쓸게요. 제가 붙잡고 싶지만은 그 밑에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 부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운하게 하면 아니올세라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정말 붙잡고 매달리고 싶지만은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내가 보내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이제 함께 정리를 해보면 3년은 그래서 감정의 절제와 체념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연은 셔로님 보내옵나니 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여음 체크해주고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가로로. 그래서 이 서론이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드리나니 라고 해서 주체를 화자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러워하면서 이제 가는 임이라고 해서 또 주체를 이제 내가 아닌 이제 임이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 셔로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필기 자신의 소망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4연 정리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4연 역시 4연 소망과 기원이 담긴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시에 대해서. 일단은 갈래는 얘는 고려가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성격은 서정적이고 미묘적이고 애상적이고 제재, 주요, 주제를 형성하는 소재죠. 그거는 인과의 이별이요. 이 이별을 다루고 있는 우리 문학의 내용은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주제, 다시 한번 주제, 자 이별의 정한,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운율이 각 행이 3, 3, 2, 세 글자, 두 글자를 기본으로 한 사문보입니다. 특징을 조금 더 밑에다가 1번 운율. 각 행이 3, 3, 2조를 기본으로 해서 사문보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식은 각 연 2행의 부면체다. 연이 나눠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요. 일단은 이제 표현이죠.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시리 있고 이러고요. 그 다음에 순우리말 시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죠. 고려가요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결하고 애절한 가사를 이제 가지고 노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리라고 하는 이 고려가요의 대표작 한 작품을 봤고요.
이 가시리는 사실은 그 시 안에 내용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화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시리의 그 화자도 역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리의 화자에 대한 내용 한번 보죠. 이 화자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항상 여성이 문학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결국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문학 속에서의 여성은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참고 절제하고 또 그걸 인내하는 그런 인물상을 문학의 여성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가시리에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제 슬픔을 안으로 다독이면서 다독이며 이미 돌아오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제 슬픔을 참아내죠. 결국 이것이 소극적, 자기 희생적 태도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진달래꽃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내용 학습이 나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화자의 상황, 이미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고 이제 이별의 상황인 거죠. 자, 화자의 욕망은 무엇일까? 욕망은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화자의 욕망은 뭐죠? 나의 욕구는 임을 붙잡고 싶다.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욕망이겠죠. 그런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 부분도 한번 써볼게요. 이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붙잡으면 임의 마음이 상해 이미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죠. 그래서 그 두렵다라는 마음이 뭐뭐 리을시에라라고 하는 그 특수한 어미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화제의 기원으로 한번 가보죠. 화제의 기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줄 테니까 갔다가 빨리 돌아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시자마자 곧바로 돌아오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화자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습서로 보고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써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시적 상황을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2번 가시리에서 반복되는 구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다음 구절이 이 노래에서 반복되며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봤죠. 여음이고요. 이 부분은 각 연의 끝에 이제 계속 붙어서 나오는 후렴구였어요. 결국에 이 두 구절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의미와는 상관은 없지만 흥을 돋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려 민중들이 이것을 이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봤던 것이 아니고 직접 부르면서 이제 노래를 즐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반복되며 얻는 효과. 노래에 이제 리듬감을 북돋는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평성대라고 하는 이 후렴구요, 특히 여음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음구 같은 경우는 노래에 리듬감을 주어 시적 정서를 북돋는다. 돋운다. 이렇게 가야겠죠. 반면에 이제 후렴구 우리가 말하는 지위 증지가 대평성대 같은 경우는 후렴구들이 하는 그 기능은 우리가 전에도 향수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통일성, 그러니까 시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또 시각적으로 연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시리의 후렴구에 태평성대가 나타난 까닭이 무엇일지 다음을 참고하여 말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가시리의 어떤 전승 과정에서의 특성 그것을 통해서 노래의 후렴구가 나타난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건데요. 먼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죠. 고려가요는 정이 나와 있죠.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다. 그중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궁중악으로 편입되어서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 이후 음악서, 문헌에 실려서 정착된 노래다. 가시리의 독특한 후렴구는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특히 이 부분, 궁중악. 요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결국 이제 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이요. 가시리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을 송축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추가적으로 되는 과정이요. 담기 위해 편이 후렴구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전해지는 노래에는 이런 후렴구가 없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노래를 궁중에서 불러야 되겠다. 궁중의 어떤 의례에서 활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임금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후렴구를 붙여서 후렴구는 아마 이후에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나중에 이제 서술형으로도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예시 답안을 꼭꼭 외워두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공부와 또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다른 것은 이제 내신 대비는 아무래도 암기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암기가 단단해져서 우리가 나중에 수능과 관련한 모의고사의 지문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현대시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시리는 고려시대 때의 노래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시의 노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하지만 고려가요의 어떤 특성들이 이 현대시에도 이어지고 있다. 즉 계승되고 있다 하는 것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를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 또 정리를 해보죠. 1년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 시적 화자가 등장했어요.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 근데 가실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실 때는 이 리을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신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1년에서 특히 이 3행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임의 뜻을 따르겠다. 순종, 체념의 자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말없이 보내주겠다라는 거. 결국 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지금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면 이거는 이 내면의 고통이 크죠.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은 말없이 보내드리겠지만 내 가슴은 찢어져 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면의 고통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삼행에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2년, 3년, 4년 읽으시면 확인하겠지만 이 들이 우리다, 뭐 뿔이 우리다, 뭐 흘리 우리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기를 해보죠. 우리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늘상 확인하잖아요. 반복. 이 반복은 각운이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미의 각각의 부분에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각운이 형성됩니다. 결국 운율이 형성된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이연으로 갑시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김소월이 그 살았던 그 지역이고요. 또 평안북도 이 영변 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 약산의 진달래꽃이 그 지역의 명물인 것처럼 너무너무너무 유명하다고 해요. 어쨌든 이 대표적인 이 꽃,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꽃 한다름을, 진달래꽃이니까 요 색깔로 해. 진달래꽃을 나는 가시는 그 길에 뿌릴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결국에 이 진달래꽃은 제목이기도 하고 주요 제재기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 또 필기를 해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래서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또 나의 사랑과 나의 아픔, 한을 드러낸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시는 님의 그 길에 뿌리는 거잖아요. 이 진달래꽃이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뭐랄까 그 님이 가시는 그 길에 꽃을 뿌린다는 것 자체는 내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거면서 내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가시는 그 길 자리자리마다 꽃을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요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가는 곳에 뿌리는 것을 우리는 산화공덕이라고 말을 해요. 부처님 가시는 곳에 그 꽃을 뿌려서 축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영화로운 번성하시고 행복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연에서는 역시 떠나는 님에 대해서 나는 눈물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감추고 꽃을 뿌리면서 떠나는 님을 축복하고 축원하는 그런 모습이 이연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럼 3년으로 가보죠. 자, 가시는 걸음. 여기서 가는 주체를 한번 보세요. 주체는 누굴까요? 가시는 걸음에 주체는 당연히 이제 임이겠죠. 여기서의 임. 그리고 노인 그 꽃을, 그래서 여기서 그 꽃이라는 건 진달래꽃을 당연히 말하는 거겠죠. 여기는 진달래꽃. 내가 그 유명한 영변의 약산의 그 꽃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특별하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할 거고요. 자, 꽃을 뿌릴 건데 사뿐히 들여밟고 가래요.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게 자기 희생의 태도다. 왜냐하면 진달래꽃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희생함으로써 그를 축복한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사람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랑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사뿐히 들여밟는데요. 사뿐하게 어떻게 들여밟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역설적 표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희생적인 이 높은 숭고한 가치를 지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3년은 이제 슬픔과 원망을 벗어나가서 뛰어넘은 거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4연 같은 경우는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1년에 나타난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3행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절대로 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울지 않겠다. 그런데 이 절대로 울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또 첫 번째, 자, A불비의 자세다. 그래서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라는 게 A불비의 자세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겠죠. 매우 슬퍼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적 표현입니다. 단어적 표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은
결국 우리가 그런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인고의 자세, 또 인고의 자세와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어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상황에 나는 체념해요. 그냥 말없이 보내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떠나는 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나는 좀 참을 거예요. 잘 가세요 라고 표현함으로써 나의 사랑, 나의 희생적인 사랑을 숭고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참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인고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달래꽃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진달래꽃. 임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입니다. 시적 화자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에 대한 그 진달래꽃이 빨갛잖아요. 아름답고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시각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나옵니다. 이게 붉으면 붉을수록 나의 원망과 슬픔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또 임에 대한 내가 이제 이미 가시는 곳을 뿌리잖아요. 잘 가시라고. 그래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순종의 미를 드러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주제도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진달래꽃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제일 위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현대시고요. 현대시면서 자유시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풀어낸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당연히 이제 애상적이에요. 슬픔과 한이 서려 있고요. 민요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여인의 또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런 시죠. 주요 제재는 역시 임과 이별입니다. 제재 측면에서 이제 앞에 봤던 가시리하고 연결이 되죠. 주제는 이제 이게 승화된 이별의 정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잘가 안녕 이게 아닌 거잖아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승화된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도 정리해보죠. 특징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 한의 정서를 사문보 율격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기법도 여러분 아시죠? 1년과 마지막 4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통일감도 느껴지고요. 또 안정감도 느껴지면서 다시 한번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를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요 식구들의 표현과 의미에 주목해서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이연에서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라고 노래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지 짝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라는 거예요. 조금 따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한 알음 따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는 길에 꽃을 뿌려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진달래꽃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그러니까 내 자체, 나의 사랑, 그것을 밟고 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슬픔과 원망, 가슴 아픔을 형상화하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또 시적 화자가 어쨌든 잘 가, 너의 앞날을 축복할게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새롭게 출발하라는 축복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3년에 사뿐히 주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표현의 참뜻이 무엇일지 짝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주려는 정주 방언의 지뢰 또는 지리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지리 발다는 발밑에 있는 것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게 힘을 주어 밟는 동작이에요. 근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꽃잎을 아무리 사뿐히 밟는다 해도 이것을 힘을 주어 밟는다. 사뿐과 힘을 주어 밟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쵸. 나의 분신을 사뿐히 들여 밟아라 라는 거기에는 이미 떠나면 나는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나는 참겠어. 하지만 그러니까 가시리처럼 이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짝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많이 아프고 힘들 거야. 하지만 나는 참을 거니까 내가 그만큼 참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는 나를 생각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의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에 담긴 화자의 본마음이요. 이 본마음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이 본마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반어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일단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의 첫 번째 의미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반어적 의미예요. 반어적 의미니까 나는 그만큼 슬프지만 표현은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이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 나타나 있는 표현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지만 그 내면적 의미는 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떠나면 매우 슬플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2번 두연의 관계에 주목하여 1년과 4년을 살펴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1년과 4년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여기서의 효과는 반복은 전달하고자 하는 시적 의미가 이제 강조되는 효과죠. 그 다음에 처음과 끝 연이 균형을 이룹니다. 결국에 이게 형태적 안정감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같은 운율이 되풀이 되어 이제 음악적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운이 생기죠. 여운과 감동을 줍니다. 자, 또 1년과 4년에 나타나는 화자의 심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1년에서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체념의 자세가 더 많이 강조돼요. 근데 4년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겠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제 나의 아픔을 꾹꾹 참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에 체념하고 임의 뜻에 따라서 임을 보내겠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4년에서는 자신의 슬픔을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결국 1년에서는 시적 화자의 체념적 소극적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4년에서는 의지적 적극적 심리가 드러난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시구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작품의 내용적인 학습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볼게요. 목표 학습이요. 가와 나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시가 문학에서 이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제 아리랑이 나왔어요. 일단 이별의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 공통점 체크해 놓으시고, 자, 화자가 이 이별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금 정리해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시리는 임을 붙잡으면 마음이 상하여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임을 보내줍니다. 그쵸? 자, 그럼 진달래꽃에서는 어떻게 죠?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려 축복합니다. 그런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신아리랑이요. 아리랑에서 한번 보죠. 여기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떠나는 임을 원망하며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어요. 그런 차이점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각각 부분에서의 그 화자의 속마음이요. 결국 가시리는 그러니까 갔다가 빨리 돌아와 이거죠. 당신이 곧 돌아오기를 바람이라고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달래꽃에서는 당신이 가면 무척 슬프니까 제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아리랑에서는 그러니까 가지마. 너 가면 발병나.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내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작품은 우리 이제 내신 대비해서 나오는 유형을 생각해 보자면 보기 박스 안에 가나다를 집어넣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지가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선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목표 학습 지나서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 작품이 주제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는 건데 세 작품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정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면 모둠 활동은 이제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한국 문학 속에서의 이별의 정한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지금 살펴봤고요. 알아두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것은 일단 한국 문학에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 많고 우리가 배웠던 공무도화가, 가시리, 또 황진이의 시조 어저내일이야, 또 민요 방금 학습 활동에서 봤던 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봤던 진달래꽃, 이런 작품들은 이별의 정한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오랫동안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뒤이어서 2번 문제 이제 운율 문제 조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사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